버스 정류장 근처 은호와 상철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할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렸어요.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혁이었어요. 손에 목도리를 들고 있었죠. 은호야, 회사에 두고 간 것 같아서. 지혁이 목도리를 내밀었습니다. 은호가 받아들며 고마워하려던 순간 옆에 서 있던 상철과 지혁의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혁아? 상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얼리 씨가 선배 아버님이세요?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은 아버지가 왜 은호와 함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철은 아들이 어떻게 수철이를 아는지 의아했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영혼의 친구가 지혁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당황했죠. 상철이 먼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회사 일 있다며? 먼저 가봐. 지혁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호와 상철이 버스 정류장을 떠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식당 쪽으로 향하는 두 사람. 지혁은 멀찍이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성적으로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식당 앞 골목. 지혁은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상철과 은호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지혁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질투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은호와 그렇게 편하게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벌써 저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식당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은호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상철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수철아.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지혁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 지혁은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나와라. 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혁은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다 보고 있는 거 안다. 상철이 골목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혁은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상철은 아들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지혁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상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좋아한다는 여자가 수철이지? 지혁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들킨 거예요. 완전히 들킨 겁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철은 아들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지혁의 마음을요. 두 사람은 그렇게 골목에 서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발밑으로 굴러갔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은호 좋아합니다.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순간. 상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은호? 수철이 본명이 은호야?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상철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친구 수철이가 아들이 좋아하는 은호였다는 것을. 집에 가자.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없이 걷는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혁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면 어쩌나. 은호와 친구 사이인데 아들이 좋아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까? 상철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친구를 좋아한다는 사실, 그것도 혼자만의 짝사랑이라는 것.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은호는 좋은 사람이니까, 누가 봐도 마음이 갈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정이 반겼어요. 어머, 오늘은 같이 오네. 상철이 아내에게 눈짓했습니다. 다정은 분위기를 읽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거실 바닥에 마주 앉은 아버지와 아들. 긴 대화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상철과 지혁이 바닥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 친구 참 괜찮더라.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지혁은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상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수철이 말이야. 아니, 은호라고 했지? 사람이 참 단단해. 말에 군더더기가 없고 행동도 똑 부러져. 지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은호를 칭찬하는 게 기뻤거든요. 상철은 아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다. 상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거 맞지? 지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어요. 상철은 아들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많이요. 처음에는 그냥 신경 쓰이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지혁이 말을 이었어요. 은호는 제가 알던 사람들과 달라요. 진실하고 따뜻하고 강하기도 해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보고 싶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감정이 복받아 오르는 것 같았어요. 상철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계산적이던 지혁이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다니. 그런데 상대는 어떤데? 상철의 질문에 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은호는 저를 그냥 학교 선배, 회사 상사로만 보는 것 같아요. 상철은 아들의 낙담한 표정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은호가 저한테 마음을 고백했을 때 어울리지 않는다고 차갑게 거절했어요. 상철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상황이 어땠는지 은호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돼요. 은호가 얼마나 용기 내서 말했을 텐데 저는 그걸 그렇게 짓밟아버렸어요. 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후로 은호는 저를 다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한번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상철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철이 말을 이었어요. 포기할 거야?
아니면 계속 좋아할 거야? 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포기 못해요. 이미 너무 많이 좋아해버렸어요. 상철은 아들의 눈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지혁이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겠냐? 지혁은 아버지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변해야 해요. 예전에 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진심으로 은호를 대해야 하고 도망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하면 숨기지 마라. 도망치지도 말고. 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상철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쳤어요. 나도 은호 괜찮게 봤어. 요즘 사람들 같지 않아. 진심이 느껴지더라고. 지혁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았어요. 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내 친구를 빼앗아 가려면 각오 단단히 해야 될 거다. 농담이었지만 지혁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각오되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따뜻함이었어요. 상철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반대 안 해. 하지만 내가 알아서 잘해야 돼. 은호 마음 돌리는 건 내 몫이야. 네, 알겠습니다. 지혁은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상철은 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은호라니 나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좋아. 은호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실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며느리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길을 만들어주는 것뿐, 밀어붙이는 건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상철을 다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이 방바닥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혁이가 은호 좋아하는 거 맞더라. 혼자 짝사랑 중이래. 다정은 놀라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좋아할 줄은 몰랐네. 나도 그래.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한다고 했어요? 다정이 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응원했지. 은호 괜찮은 애잖아. 다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보, 다정이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와줄 생각이에요? 상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친구이기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분위기 만들어줄 수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한편 지혁은 자기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주셨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혁은 다짐했습니다. 은호에게 다가가자.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예전에 도망치던 자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은호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일부러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떤지, 몸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은호는 편안하게 대답했어요. 상철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상철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철이 참 단단하더라. 사람이 진실해. 은호는 칭찬에 살짝 쑥스러워했어요. 상철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 한 경우가 많은데 수철이는 다르더라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은호는 그런 어른의 평가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거기서 멈췄어요. 지역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연애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은호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은호는 상철의 의도를 어렴풋이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영혼의 친구로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질 때 상철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수철아. 은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얼리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상철은 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지 않았어요.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은호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을 뿐이었죠. 그게 상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상철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물어봐도 그저 친구 만나고 왔다고만 했습니다. 지혁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상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결과를 강요하는 게 아니야. 며칠 후 상철은 또 은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식사 자리였어요. 조용한 국밥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뜨끈한 국밥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상철이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수철이 보니까 회사 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요. 상철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조언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들어주는 어른이었습니다. 은호는 그런 상철이 편했어요.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상철이 말했습니다. 힘들 때 연락해. 밥이라도 같이 먹자. 은호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상철은 은호와의 관계를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어갔어요. 억지로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은호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지혁은 회사에서 은호를 마주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호를 좋게 본다는 걸 아니까요. 은호도 지역의 미묘한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말투, 조심스러운 배려. 하지만 은호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철과 지역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지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은호 자주 만나시죠? 상철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응, 친구니까. 지역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상철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애태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말해주지 않았어요. 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역이 직접 부딪혀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상철은 그저 환경을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은호와 자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했어요. 아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슬쩍슬쩍 심어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우리 지혁이가 요즘 많이 변했어. 예전엔 일만 했는데 요즘은 사람도 챙기고. 짧은 한마디였지만 은호의 귀에는 들어갔습니다. 상철의 방식은 그런 거였어요. 강요하지 않고 밀어붙이지 않고 그저 길을 만들어주는 것. 아들과 은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되
건너는 건 둘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은호는 상철을 만날 때마다 편안함을 느꼈어요. 진짜 친구 같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지역과의 관계도 상관없었어요. 그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철도 은호를 만날 때마다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아들의 며느리로 손색 없겠다. 하지만 그 생각을 은호에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상철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 사람 사이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아버지의 그런 움직임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고마우면서도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정작 자신은 은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상철이 지역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할 때야. 나는 여기까지만 해줄 수 있어.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이 움직여야 할 때라는 걸. 상철의 역할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의 차례였어요. 며칠 후 지역은 성재와 마주쳤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였어요. 성재는 밝은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성재의 그 표정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어요. 성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역아, 요즘 어때? 지역이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 넌?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수빈이랑 잘 되고 있어. 지역은 그 말을 듣고 예전 같았으면 거리를 뒀을 거예요. 관심 없는 척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지역이 성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진심이구나. 성재는 깜짝 놀랐어요. 지역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거든요. 응, 진심이야.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은 성재의 눈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친구가 정말 수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해줘. 지역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성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역의 축복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역은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남의 연애에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응원은 더더욱.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은호를 좋아하게 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지역은 수빈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수빈은 성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역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수빈, 너 여기서 뭐해? 수빈은 놀라며 일어났어요. 큰오빠. 지역은 수빈에게 경계가 아닌 존중을 보였습니다. 성재 기다리는 거야? 지역이 물었습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성재가 잘못하면 바로 말해. 알았지? 그 말에 수빈은 눈이 커졌어요. 지역이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역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수빈은 지역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 성재는 수빈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재는 놀랐습니다. 지역이 그런 말을 했다니. 두 사람은 지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한편 박진석 회장은 성재와 수빈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성이가 심어놓은 부정적인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재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출근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고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 박진석은 그 변화가 수빈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박진석은 성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회장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구나. 성재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수빈이라는 친구 덕분인 것 같다. 박진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성재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진심입니다, 아버지.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박진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거라. 하지만 진심이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성재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의 허락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성이가 신경 쓰였어요. 수빈에 대해 했던 부정적인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성재는 수빈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수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회장님이 허락하셨어요? 성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천천히 가래. 하지만 진심이라면 책임지라고 하셨어. 수빈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고성이의 협박과 압박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성재가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게.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지역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성재와 수빈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을. 자신도 은호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고 배려하게 됐고 진심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지역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은호에게 다가가자. 그날 밤 성재는 수빈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지역은 은호에게 다가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박진석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 고성이의 방해를 막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더 강하게, 더 용기 있게, 더 진실하게. 며칠 후 은호와 우진이 만났습니다. 우진이 회복하고 있는 병원에서. 이제는 제법 쌍둥이 남매 같았습니다. 우진은 수술 후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몸은 많이 괜찮아?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은호야. 내 덕분에 이렇게 살았어. 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거든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그 10억 정말 받은 거야?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그런 돈을 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은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생각해봤어.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진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가 계속 말했어요. 고성의 이사장은 이 돈으로 나를 너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 너랑 연락 끊게 하려고.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어. 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은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처럼 헤어져야 했던 아이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우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도 지을 거야. 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는 곳. 우진은 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호가 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나는 엄마를 무너뜨리고 싶은 게 아니야.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멈추게 하고 싶은 거야.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상처 주지 못하게. 우진은 은호의 진심을 느꼈어요. 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그냥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 엄마가 준 돈으로 엄마가 상처 줬던 사람들을 돕는 거. 우진은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은호야, 정말 대단해. 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엄마를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께 알려야 해. 우진아, 내 아버지께. 우진은 긴장했어요. 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진실을 알면 엄마를 막을 수 있어.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지 못하게. 우진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충격받으실까? 은호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려워도 해야 해. 이게 옳은 일이니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 증거도 필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해. 두 사람은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박진석 회장에게 진실을 알릴 것인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가? 우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방에 금고가 있어.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양 서류 같은 것들도 필요할 거야. 우리가 쌍둥이라는 증거. 은호는 이미 그런 서류들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라였어요. 우진을 찾아온 영라는 병실 밖에 서서 앉아있는 우진과 낯선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영라는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 영라는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가 오빠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영라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영라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병원 밖으로 나온 영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니를 봤어. 내 언니를 처음 봤어. 영라는 은호의 얼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도 만나야 해. 언니를 직접 만나야 해. 병실 안에서는 은호와 우진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우진아, 이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 지환 씨도 그렇고 수빈 씨도 그래. 우진은 그 이름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야 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우진은 은호의 결심을 느꼈어요. 은호야, 나도 도울게. 우진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할게. 은호가 우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고성이를 멈추기 위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병실을 나선 은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10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우진은 은호의 뒷모습을 보며 엄마를 막아야 해. 더 이상 누군가를 상처 주지 못하게.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영라도 결심했습니다. 나도 합류할 거야. 언니와 오빠를 도울 거야. 세 남매는 아직 함께하지 못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를 멈추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것.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라는 계속 우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 다시 은호 언니를 만날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영라는 우진의 병문안을 핑계로 병원을 찾았어요.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라는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냥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아,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박 회장님께 알리는 게 최선이야.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증거도 확실해야 하고. 영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비밀 금고 열쇠는 어디 있을까? 우진이 대답했어요. 엄마 방 어딘가에 있을 거야. 조심스럽게 찾아봐야 해. 영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밀 금고라니. 영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 방 옷장 깊숙한 곳에 금고가 있다는 것을. 영라는 며칠 전 우연히 발견했었거든요. 우진의 생일로 열리는 금고. 은호가 말했습니다. 10억으로 장학재단 만드는 것도 준비하고 있어. 우진이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쓸 거야? 응, 엄마가 상처 준 아이들을 위해 쓸 거야. 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라는 가슴이 뛰었어요. 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진이 말했습니다. 영라도 알게 될까? 진실을. 은호가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때 우리가 설명해줘야지. 영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톡톡. 안에서 대화가 멈췄습니다. 영라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우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영라야? 은호도 영라를 바라봤어요. 영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라가 은호에게 다가갔어요. 언니, 맞죠? 은호는 영라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영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그게 언니였어요.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한테 언니가 있었다니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은호는 영라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우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영라야,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영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영나가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그 프로젝트. 은호와 우진이 놀라며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영나가 말했습니다. 비밀 금고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열 수 있어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나가 대답했어요. 비밀번호 알아요. 오빠 생일이에요. 은호는 영나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돕고 싶어요? 영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 일들 용서할 수 없어요. 영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지환 오빠한테 한 일도 알아요. 오토바이 사고 내려고 했던 것도, 그리고 성재 오빠 여자친구한테도 협박했다는 것도. 은호와 우진은 영나의 말에 놀랐습니다. 영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누군가 막아야 해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한테 알려지면 가족이 흔들릴 텐데 괜찮겠어요?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우진이 영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나야, 정말 괜찮겠어? 영나가 우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함께해요. 셋이서. 은호는 영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상처받았구나. 엄마 때문에. 은호가 영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나씨, 아니, 영나야. 영나가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세 남매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역할을 나눠야 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나는 내부 정보를 담당해. 엄마의 움직임, 금고 안의 증거들.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은 박 회장님 라인을 담당해. 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회장님께 진실을 알려야 해. 우진이 대답했어요. 알겠어. 그리고 나는 명분과 실행을 담당할게. 은호가 말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증거 수집, 전체 계획 조율.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영나가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은호가 대답했어요. 지금부터야. 준비는 이미 시작됐어. 우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엄마가 눈치채면 안 돼.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엄마 감시할게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은호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상황을 공유하자. 세 사람은 동의했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 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야 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 영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세 남매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나는 집에서 고성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엄마의 일정, 만나는 사람들, 전화 통화 내용까지. 우진은 박 회장과 가까워지려 애썼어요. 아버지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은호는 장학재단 설립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하고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일주일 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조용한 카페였어요. 영나가 보고했습니다. 엄마가 최근에 흥신소랑 통화했어요. 뭔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호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 것 같아? 영나가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재 오빠 이름이 나왔어요. 은호와 우진은 긴장했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돼. 영나가 물었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은호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박진석 회장님 생일이지?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하자. 은호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세 사람은 그렇게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고성의 대자식들. 25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업실 한쪽에는 경호 관련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 교재들이었어요. 지환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경호학 이론, 법규, 실무까지 꼼꼼하게 익혔어요. 낮에는 영나의 웹툰 작업을 도왔습니다.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영나는 자리에 앉아 펜을 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커피를 내려다주며 물었습니다. 많이 남았어? 영나가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며칠만 더 있으면 끝날 것 같아. 지환은 영나의 옆에 앉았습니다. 영나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집중하는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지환은 생각했습니다. 영나가 이 작업을 끝내면 자신과 헤어질 이유가 생기는 거구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영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웹툰이 끝나면 지환 오빠와의 계약도 끝나는 거잖아. 그럼 오빠는 떠나는 거야. 영나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싫어. 오빠가 떠나는 건 싫어. 영나는 마지막 컷을 그리다 말고 지환을 돌아봤어요. 오빠. 지환이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영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다음 연재 준비하려고 해. 지환은 영나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영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계약 연장할 수 있어? 지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나야, 나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영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지환이 영나의 머리를 넘겨주며 고마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 영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환이 말했습니다. 나는 경호원 자격증 따고 제대로 된 일 시작할 거야. 영나는 지환의 진지한 표정을 봤습니다. 지환이 계속 말했어요. 영나 옆에 있고 싶어? 하지만 의존하는 관계는 싫어. 영나는 지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지환이 영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더 단단해지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자. 영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헤어지는 거 아니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자는 거지.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자고. 며칠 후 지환은 경호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설 때 긴장됐지만 그동안 준비한 게 있었어요. 필기시험을 마치고 실기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지환은 기뻐하며 영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영나도 축하해줬어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지환은 자격증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대로 된 경호원이 되는 거야. 며칠 후 지환은 국내 최고의 경호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떨렸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실무 경험도 있고 자격증도 땄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면접관들은 지환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환은 믿기지 않았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영나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어요. 영나는 지환을 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빠. 지환도 영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나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한편 영나도 웹툰 마지막 화를 완성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뭉클했어요. 몇 달간의 작업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재밌었어요.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할게요. 영나는 댓글을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혼자 시작했던 작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는 게 신기했어요. 영나는 지환을 돌아봤습니다. 지환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영나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더 잘 써야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며칠 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영나야, 나 다음 주부터 출근해.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지환이 말했습니다. 바쁠 거야. 자주 못 볼 수도 있어. 영나가 지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나도 다음 작품 준비해야 하니까. 지환이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영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열심히 하다가 시간 날 때 만나면 되지. 지환은 영나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어요. 영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멋진 경호원이 되는 것처럼 나도 멋진 작가가 될 거야.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의존하지 않는 관계, 서로를 붙잡지 않는 사랑,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며 응원하는 사이. 그게 지환과 영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지환의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준비를 마친 지환은 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첫 출근이야. 응원해줘. 영나가 전화 너머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화이팅, 오빠. 지환은 영나를 한 번 더 생각하며 나섰습니다. 영나는 지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멋있어요, 오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부터 지환은 본격적으로 경호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책임을 진다는 것. 영나도 새로운 작품 구상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성장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저녁에 전화로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주말에 만나면 서로를 격려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의존이 아닌 동반, 붙잡음이 아닌 응원,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한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환이 말했습니다. 영나야, 고마워. 영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가? 지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붙잡지 않아서, 성장할 기회를 줘서. 영나도 웃었어요. 나도 고마워. 오빠가 나를 믿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날 밤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며 함께 더 밝게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새 남매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생일. 그날 밤 지혁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은호 생각이 났어요. 지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퇴근했어? 저녁은 먹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대표님.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지혁은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문자도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버지의 응원도 있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지혁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은호가 받았습니다. 대표님? 지혁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시간 괜찮으면 잠깐 나올 수 있어?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지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지혁이 장소를 알려줬어요. 30분 후 두 사람은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 너랑 친구 사이라고.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널 좋게 보시더라. 은호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얼리 씨가 좋은 분이에요. 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은호야, 나 너한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고백했을 때 차갑게 거절했잖아. 은호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지혁이 말했어요. 그때 내 상황이 어땠는지 넌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변명이 될 순 없어. 은호는 조용히 지혁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 용기를 짓밟아서. 은호는 지혁의 진심을 느꼈어요. 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싶어. 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혁이 말했어요. 나 너 좋아해. 많이. 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도망쳤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은호는 지혁의 눈을 바라봤어요. 지혁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 은호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좋아했던 사람, 자신을 거절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다시 고백하는 사람.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혁이 은호의 말을 막았어요. 은호야, 회사 밖에서는 그냥 선배라고 해. 오빠면 더 좋겠지만. 은호는 지혁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시간을 주세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든지.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는 시간이었지만 편안했어요. 은호는 생각했습니다. 선배가 정말 변했구나. 예전과는 다른 사람 같아. 지혁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가면 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상철이었습니다. 지혁과 은호는 동시에 상철을 발견했습니다. 상철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앉았어요. 너희 둘이 여기서 뭐하냐? 상철이 물었습니다. 지혁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 그냥 산책하다가. 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산책 중이었어. 은호도 웃었습니다. 얼리씨, 우연이네요. 상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지. 아들이 어디 가는지 알고 따라온 거야. 지혁이 놀라며 아버지를 봤어요. 상철이 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이번엔 도망치지 마. 지혁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상철이 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철아, 우리 아들 좀 봐줘. 서투르지만 진심이야. 은우는 상철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상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 너희 둘이 천천히 얘기해. 상철은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혁과 은우는 다시 둘만 남았어요. 은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요즘 새삼 느껴. 은우가 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도 좋은 사람이에요. 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더 따뜻해졌어요. 지혁은 은우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은우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생각해볼게요. 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천천히 생각해. 나는 여기 있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애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관계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누군가를 이길 때가 아니라 서로를 지킬 때 시작된다. 며칠 후면 박진석 회장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25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성이의 거짓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입니다. 폭풍전야 조용하지만 휘몰아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